4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자, 가스의 공급 압력이 높아서 불꽃이 영공을 떠나서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죠. 이 구멍에 우리가 불꽃이 이렇게 떠 있는 현상, 이렇게 떠 있는 현상. 자, 요건 우리 리프팅, 그죠? 리프팅 또는 뭐 선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터에 가스 나오는 양을 크게 하면은, 그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연소하는 속도보다 분출 속도, 그죠? 분출 속도가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염공에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돼서 꺼지는 현상,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프, 그죠? 블로우 오프죠. 블로우 오프.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 현상 상태에서 어떤 리프팅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위의 기류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블로우 오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프팅 나왔고 역화, 그죠? 요게 역화네요. 역화고, 자, 요거 리프팅, 그죠? 자,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클 때, 그러니까 이거하고 리프팅과 역화는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프팅은 아까 선화 현상, 그죠? 선화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역화는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클 때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시 이상현상 세 가지, 역화, 블로우 오프, 그 다음에 리프팅, 선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정압기 특성 중 동특성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정압기 특성은 우리가 정특성,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동특성, 그 다음에 유량특성, 가장 대표적인 거, 그죠? 유량특성,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죠. 예.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사용 최대 차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용 최대 차압까지 이렇게 4개를 써라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특성이라는 것은 유량이 일정할 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특성이라는 것은 유량이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변화를 했을 때, 부하 변화가 큰 곳에서 정압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요구가 되고요. 정특성은 정상 상태에서 유량과 2차 신속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속, 이게 아니고 2차, 뭡니까? 우리가 압력과의 관계, 2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압기, 이렇게 보시면 정압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밸브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차 공급 압력이죠? 1차. 그죠? 그러면 2차 압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특성이라는 것 자체는 정상 상태에서 유량이 일정하게 공급되면 뭡니까? 2차 압력도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 두 개의 관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동특성이라는 것은 유량이 변화를 하는 거죠. 부하가 변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쓴다. 많이 가져가길 원한다. 이랬을 때 1차 쪽에서 뭡니까? 이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정압기에서의 특성 4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우리가 수격작용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워터 해머링 현상입니다. 물인데 해머링 우리가 망치로 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망치로 우리가 때리는 거 이렇게 배관을, 그죠? 그래서 배관에 이렇게 굴곡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이 때려버리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워터 해머링 현상, 수격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내 유속이 급변을 하게 되면 물에 심한 압력 변화가 생기는 작용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설명이든 외우기 쉬운 설명으로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속이 급변을 했을 때, 유속이 급변했을 때 뭐 막힌 곳이나 또는 굴곡부에서 벽면 또는 배관을 때리는 현상, 그래서 뭐 파손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워터 해머링 현상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좀 쓰시기 편한 용어로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자, 4번 같은 경우, 요거는 그냥 수치를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 그죠? 도시가스 배관의, 뭡니까? 안전조치 및, 우리가, 손상 방지 기준입니다. 방지 기준. 자, 그래서 굴착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굴착공사.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공사 내지는 뭐 또 어떤 공사를 위해서 굴착을 할 때 이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는 걸 방지를 한다는 거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리 어떤 식으로 둬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같은 경우 파일 받기를 하고자 할 때는 2m 이내, 그 다음에 가스 배관과의 수평거리 0.3m 이내. 그죠? 요거는 아마 우리가 기준에서 보게 되면 30cm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는 메다 단위로 나와버리면 0.3을 쓰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30cm로 외웠는데 여기서는 메다 단위다. 그러면 0.3m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cm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 3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굴착은 1m. 그죠?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뭐 수치 외우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PG 공급 방식 중 생가스 공급 방식 특징 4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LPG 공급 방식 보면은 우리가 자연 기화 방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기화가 있겠죠. 강제. 그러면은 그 강제 기화 방식 중에서 이제 생가스 공급 방식. 그냥 가스를 그대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생가스. 그죠? 가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징이 기화기에서 기화된 가스를 그대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기화된 가스를 그대로 공급한다. 다른 거하고 혼합되지 않고 가스 상태로 그대로 공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혼합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비가 간단해지는 특징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액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재액화의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재액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보온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열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액화, 그죠? 열을 뺏겨버리면 재액화의 우려가 있죠. 그죠?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가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냥 생가스 상태로 공급하는 게 있고, 거기에 뭡니까? 공기 혼합가스. 가스 공급 방식. 이거는 뭐냐면 공기를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화기에서 기화된 부탄가스에 공기를 혼합을 시켜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액화 방지가 되고요. 재액화의 방지가 되고 발열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자, 요거는 그죠? 다량 소비 시, 다량으로 소비 시에 사용하기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변성가스.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분해를 해서 우리가 메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변성을 시켜서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금속의 뭐 열처리라든지, 금속의 열처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 가공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가스 공급 방식, 공기 혼합가스 공급 방식, 자 요렇게 강제 기하 방식이다, 강제 공급 방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 설치하는 이유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플레어 스택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플레어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가스 이렇게 되겠죠. 폐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 상태에서 우리가 발생한 가스 이런 것들을 방출을 하는데요. 외부로 버리는데 그 외부로 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연소시켜서 대기 중에 방출시키는 장치가 플레어 스택이다, 그죠? 그러면 그냥 배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다? 벤트 스택 이렇게 되죠. 플레어 스택은 연소시켜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치하는 이유, 플레어 스택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가연성 가스를 대기 중에 그냥 분출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폭발성 혼합기체가 형성됨으로써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소시켜서 대기로 방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플레어 스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어 스택의 어떤 설치 위치나 높이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복사열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지표면에 위치는 복사열이 4000kcal죠. 뭡니까? 메다 제곱에 아워 이하, 그죠?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벤트 스택 같은 경우는 뭐 착지 농도 이하, 이건 그냥 버리는 거니까, 가스를 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폭발한, 그죠? 폭발한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로 버리는데, 가스를 버리는데 플레어 스택은 연소를 시켜서, 그죠? 가연성 가스를 연소를 시켜서 폭발성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버리는 것을 우리가 플레어 스택, 벤트 스택은 그냥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보시면 기체 상태 프로판 100세제곱미터 액화시켰을 때 무게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온도와 압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아니면은 우리가 뭐 2020년도 1회차입니까? 거기에 보면 PV는 nRT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 1몰당 최적은 얼마? 22.4리터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으니까 세제곱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최적, 뭡니까? 100세제곱미터입니다. 100세제곱미터를 22.4로 나누어줘요. 그러면 이게 몰수가 나옵니다. 그죠? 몰수가 나오죠? 그러면 프로판 1몰의 중량, 무게입니다. 그죠? 프로판은, 자, 이렇게. 그러면은 12짜리가 3개, 1짜리가 8개 해서 44kg다. 그러면 1몰당 중량이 44kg니까, 그죠? 44kg니까, 몰수, 몇 몰이냐? 그죠? 그렇게 하면 총 중량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제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 PV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PV는 nRT 몰수니까 n분의 W로 가죠. RT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표준 상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기압 0도씨 상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4에 뭡니까? X로 놓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뭐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아니면 간단하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입계 부식이 발생하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입계 부식이라는 게 뭐냐? 그죠? 입계 부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입계 부식이라는 것은 뭐냐? 용접 가공 시 열이나 또는 열 처리 과정 또는 고온에서 노출 시에 주로 발생하는 게 입계 부식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입자들 간의 경계면에서, 금속 조직에서 어떤 입자들 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부식을 우리가 입계 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와 연성을
연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입계부식이다. 그래서 입계부식 자체는 뭐 용접부라든지 내지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500에서 800도로 가열하게 되면 결정 입계로 크롬 탄화물이 석출되면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입계부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제조하는 거 나오죠. 투입식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세틸렌 제조 방식 세 가지죠. 투입식, 주수식, 침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입식은 물에다가 비교적 많은 양의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량의 물에다가 카바이드를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투입식. 그죠? 그 다음에 주수식은 카바이드에 물을 주입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죠. 투입식과 주수식은 반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침지식은 투입식과 주수식의 중간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주수식은 우리가 소량으로 제조할 때 쓰는 것이고, 침지식은 그죠? 이동식으로 쓴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투입과 침지, 이라면은 물에다가 카바이드를 넣는 것을 우리가 투입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 자체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딱 핵심되는 거 일단 적으시고, 그죠? 대량의 물에다가 또는 물에다가 카바이드를 투입해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 이런 식으로 또 써주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나오죠. 자, 암모니아는 몇 g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요거는 뭡니까? PV는 nRT로, 그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요거는 중량을 구합니다. 그죠? 중량. N, 몰수죠. 몰수는 N분의 W. 그죠? 그래서 W, 몇 g이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압축계수 0.4가 들어갔다. 그럼 압축계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압축계수, 그죠? 압축계수 Z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Z에 N분의 W, R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냥 이거는 이제 W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항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식을 적어 놓으시고 답은 쓰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답을 쓰실 때는 이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고, 요렇게 숫자를 바로 대입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 그죠? 압력은 220 atm. 맞죠? 그 다음에 V, 최적, 그죠? 최적, 내용적 3L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암모니아 NH3죠. 그죠? NH3. 분자량 17g이다. 그죠? 17. 그 다음에, 개수. 압축계수 0.4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 0.082 그죠? 기체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173도, 그럼 절대온도 T로 변경해서 273 플러스 17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치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걸로 계산하는 문제들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좀 잘 좀 봐두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 자, 다음 조건에서 가장 많이 흐르는 가스부터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기체의 확산 속도, 그죠? 확산 속도를 보고 우리가 가장 많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벼운 게 가장 멀리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가벼울수록 빨리 흐르고 멀리 퍼지게 되겠죠. 그죠? 확산 속도 자체가. 그죠? 그래서 분자량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 자체 물론 이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죠?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수소 자 2g이죠. 2g 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는 우리가 메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메탄 16g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그죠? 12에 32니까 얼마입니까? 44g 그죠? 그 다음에 질소 N2
그죠? N이 14죠? 그래서 28g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가벼운 거, 그죠? 수소. 그 다음에 천연가스 되겠죠? 1번, 2번. 그 다음에 질소가 그 다음으로 가볍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순서. 그래서 기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최소 점화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가스는 뭐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메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 점화 전류비는 메탄의 점화 전류값에 대한 대상가스의 점화 전류값의 비, 그죠? 그래서 메탄과 비교를 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것은 메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연성 가스를 점화를 시키는 거죠. 점화를 시키는 거. 점화를 시키는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메탄을 점화시킬 때의 전류의 세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가스의 어떤 전류의 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것의 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 기준이 되는 가스는 메탄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누설량 계산식입니다. 그죠? 누설량 계산식.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자체가 보시면, 자, 내용적 18리터에 880ml의 수주, 그죠? 기미 시험을 했는데, 나중에 12분 지나서 재보니까 뭐 66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빠져나갔느냐, 그걸 퍼센테이지로 지금 나타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설량 계산 공식은 M1-M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880에서 660만큼.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값이죠. 변화된 값이고,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표준 대기압이 되겠죠? 표준 대기압. 예, 그래서 18리터 했을 때 전체 18리터 중에서 요만큼이 없어졌으니까 220만큼이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진 겁니다. 그 없어진 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요만큼 0.383리터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18리터 중에 0.383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비율입니다. 그죠? 2%, 2.12%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식이 그대로 있는 식이니까, 그죠? 누설량 계산 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 감압 방식, 이것도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1단 감압, 2단 감압 두 가지죠. 그래서 1단 감압은 고압을 저압으로, 그죠? 한 번 바꾸는 것이고, 2단 감압 방식은 고압을 뭡니까? 중간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압으로 또는 사용압으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압력으로 한 번 감압하고 다시 사용압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을 보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말을 이제 쫙 맞춰야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복잡해지긴 하지만 쓰기가 좋다는 거죠. 그 쓰기가 좋다는 것은 뭐냐? 손실을 보정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직동식 정압기에서 2차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낮을 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직동식 정압기는 이제 내부에 생긴 구조가 이제 1차 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에 밸브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스프링의 힘으로 다이어프램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스프링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2차 압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금지를 하죠. 금지 라인을 통해서 2차 압. 여기는 2차. 그죠? 2차. 여기는 1차 압입니다. 그래서 2차 압을 금지를 해서 이 밸브의 궤도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낮다는 것은 나오는 출구 쪽 압력이, 그죠?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프램에 연결된 메인 밸브가 열립니다.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 안에 금지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죠? 금지 라인을 통해서 이쪽에 이제 구동 압력,
그죠? 구동압력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 구동압력실입니다. 그죠? 구동압력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동압력에 의해서 이걸 다이어프램을 받치고 있었는데, 이 2차 압력이 낮아지면, 검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구동압력이 마찬가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프링의 힘이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눌립니다. 눌리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가 궤도가 열리면서 1차 가스가 공급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 1차 압이 들어감으로써 마찬가지 2차 압력을 상승시켜서 또 마찬가지 구동압력을 측정해서 이제 다이어프램의 궤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 유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2차 압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형태의 작동 원리를 가진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거를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적당히 내가 핵심되는 용어. 그죠? 그래서 2차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다이어프램에 누르고 있는 힘보다 스프링의 힘이 다이어프램을 받치고 있는 힘보다 커짐으로써 밸브가 열림으로써 유량이 증가를 하고 유량이 증가함으로써 2차 압력을 설정 압력으로 상승함으로써 그 설정 압력 유지되도록 동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9년도 4회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